안녕하세요. 베스토미 여성의원 대표원장 송인옥입니다. 난임 연구실은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 번째 요소는 시설 장비들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연구원들입니다. 시설이 좋아야지만 우리가 최상의 환경에서 좋은 배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양실은 아무래도 저희 센터가 이제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려면 이제 안 되는 시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난임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연구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다년간의 훈련된 연구원들이 좋은 시설에서 우리 배아들을 열심히 배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임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비가 굉장히 많죠. 그 반도체 설비 수준의 그 공조 시스템을 갖춘 배양실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아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배양기가 많이 있어요. 이 배양기는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난자를 채취를 하게 되면 난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얘네들이 추우면 이게 난자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난자를 채취하자마자 난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챔버 시스템이 있어서 그 챔버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이제 난자를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 좋은 환자들은 수정이 잘 안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미세 수정하는 그 장비에다가 특수한 장비를 붙여서 특수하게 수정을 시킬 수 있는 특수 미세 조작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결한 배아들을 보존할 수 있는 탱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냉동 탱크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거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배양실을 아무래도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아침 7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유리면을 통해서 그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아마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배아가 어떤 환경에서 크고 있는지 궁금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최적의 배아를 선별한다. 이거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배아를 쭉 키우다 보면 포배기 배아, 이제 오일 배아가 착상이 되는 거니까 착상에 할 수 있는 배아를 선별하는 게 제일 좋은 배아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배아까지 잘 갈 수 있는 배아는 그래도 최적의 배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모양이 또 중요하죠. 물론 이거는 연구원들마다 약간 주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레이딩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정도 모양이면 우리가 이건 좋은 배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연구원들의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좀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간 배아 관찰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 넣어놓으면 얘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많은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런 정도는 좋은 배아다라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주니까 이제 연구원들의 숙련도 플러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합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배아를 선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임랩스는 우리가 이제 이 배양기 안에 있는 이 DC 안에 있는 배아를 꺼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빛의 속도로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배아 관찰 시스템은 그 안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돌리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 것도 보고 그 이후 것, 지금 것도 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정한 환경에서 배아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배아에 가는 스트레스가 조금 적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키 포인트는 좋은 정자와 좋은 난자.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좋은 배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난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뭐 영양제도 먹고 뭐 운동도 여러 가지, 정자도 마찬가지, 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뭐 약간 조금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해서 결국은 좋은 정자, 좋은 난자가 만나면 좋은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 그 수정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아를 키우는데 결국은 아무리 좋은 센터도 우리가 보통 포배기의 발생률을 50% 이상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정란이 많으면 좋은 배아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정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수정이 잘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의 기록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런 방법으로 수정을 시켰더니 수정이 잘 되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하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시켰는데도 수정률이 떨어지면 이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수정률을 좀 높인다면 또 좋은 배합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배양 환경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배합 관찰경을 통해서 그런 배양 시스템에서 조금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배합을 키우면 조금 좋은 배합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연구원들의 아무래도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에 충실해야지만 좋은 배합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려면 1번 난자와 정자가 좋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써서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아 발달을 만들 수 있는 배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상의 배양 환경, 그러니까 이 배아에 맞는 적절한 우리가 뭐 배양액을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배양기의 환경을 좋게 만든다든지, 결국 최상의 배양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아닐까요? 수정을 시키는 방법에 대한 건데, 우리는 보통 미세 수정, 난자내 정자 주입술, 익시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익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방추사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난자를 보면 유전 물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추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반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고 편광 현미경으로 보면 그 방추사의 위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세 수정을 할 때 그 방추사를 좀 피해서 미세 수정을 하게 되면 유전 물질을 다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수정률을 높일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한 배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방추사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수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정자, 선별, 이거는 뭐냐면 그 하이얼루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은 난자 세포에 그런 물질이 있는 장소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정이 될 때 난자가 딱 있으면 정자가 딱 붙잖아요. 보통 이제 그 부분에 주로 정상적인 정자가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이얼루론 물질을 코팅해 놓은 그런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 슬라이드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정자를 딱 떨어뜨리면 거기 딱 붙는 애들이 얘네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정자를 골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의 미세 수정을 하게 되는 게 성숙 정자를 선별해서 하는 미세 수정. 보통 우리가 픽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피의 픽시는, 피는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약간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세 수정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정자를 볼 때 이제 그거를 한 6,000배의 고배율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자의 그 헤드에, 정자는 모양이 이렇게 이제 머리가 있고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 부분에 이렇게 베큐얼, 이렇게 공포같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정자는 안 좋은 정자,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정자는 좋은 정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고배율 현미경으로 봐서 이제 그런 거가 없는 정자를 선별해서 아까 말한 익시, 미세 수정을 한다, 이제 이런 방법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정자를 난자에 미세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좋은 정자를 고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어시스트 해칭은 그러니까 부화되는 거를 도와준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원래 안 도와주면 이게 이제 난자를 싸고 있는 투명대란 막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그게 얇아지면서 뚫고 나와서 착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레이저를 쏴서 그 막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뚫려진 구멍으로 이렇게 얇아지면서 이렇게 나와서 얘네가 부화가 되는 거니까 전혀 그 세포질이나 배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루라는 거가 사실 영어에서 접착제, 악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막에 딱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상에 도움이 된다,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착상이 가까우면 자궁 내막에서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물질이 분비돼서 이제 그 배아가 잘 내막에 착상되게끔 하는 그런 우리 생리 현상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런 물질이 첨가된 배양액이 있어요. 그 배양액에서 이식하기 직전에 잠깐 배양을 하면 이제 그런 배아들이 착상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배아 글루 하는 게 이제 그런 배양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험관하기 시술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물론 모든 스텝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스텝은 좋은 배아, 최상의 배아를 얻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최상의 배아를 얻기 위해서 환자들도 노력하고 난자하고 정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이제 의료진도 좋은 난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은 이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어떻게 좋게 이 최상의 배아를 만들까, 이 세 그룹이 다 너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만들어진 최상의 배아는 확실히 저는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배아가 안 나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임신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좋은 배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일을 되게 오래 하고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임신이 될까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배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반드시 임신이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본인의 노력일 수도 있고 의료진의 노력일 수도 있고 연구원의 노력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좋은 배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면 저는 반드시 임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갖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조금 다잡고 조금 더 내 생각에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저는 반드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일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배아가 나올까 걱정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저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진짜 좋은 배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이클에 그분이 임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난임 부부들이 임신할 때까지 저희 베스트홈이 여성의원의 의료진과 연구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